어젯밤에 남편이랑 관계 가졌는데 중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끝나자마자 둘 다 등 돌리고 누웠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잤어요. 이게 결혼 7년 차 현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옆에 자는 남편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알죠. 김준환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안 믿겨요. 지금 옆방에 남편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100배 더 외로워요. 지난주에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 부부 진짜 사이 좋다. 비결이 뭐냐고. 저는 웃으면서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울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 서로 이해는커녕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었거든요. 어제 남편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하니 관심이 없어요. 남편 폰 비밀번호 알아요. 근데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바람 피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질투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회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우린 싸우지도 않거든요. 싸우려면 대화라도 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가요? 옆에 사람 있는데 유령 같은 느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누르시면 이런 찐 이야기 계속 만들게요. 댓글로 여러분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 꺼내길 잘했다는 걸 알게 해줘요. 월요일 아침 6시 50분 알람이 울렸어요. 민영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옆에 준환이 자고 있는데도 너무 외로워서 잠이 안 왔어요. 옆을 보니 준환이 등을 보이고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영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준환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걸기가 귀찮았어요. 인사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화장실 문을 조용히 닫고 불을 켰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요즘 매일 이런 얼굴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세수를 하고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두드렸어요.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양치를 하고 기초 화장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꺼냈어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 옷 고르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 쪽을 보니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없고 계란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 장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일주일은 좋게 넘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준환이랑 같이 대형마트를 갔었는데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고르고 시식 코너에서 맛도 보고 그때는 장 보는 것도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물만 한 잔 마셨어요. 아침은 출근하면서 편의점에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는데 뒤에서 준환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양치하는 소리. 민영은 신발을 신으며 준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사라도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한 3분쯤 지났을까 준환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거실로 걸어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간다. 오늘 택배 온다는데 받아줘. 준환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았어 라는 말도 없이 그냥 끄덕였어요. 민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준환은 벌써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잘 다녀와 같은 말도 없었어요. 민영도 굳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민영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을 확인했는데 준환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내내 준환과 주고받은 카톡은 택배 관련된 것뿐이었어요. 택배 왔어 받아놨어.
이런 식의 짧은 문장들만 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영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게 됐을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민영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영도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출근길 사람들을 보니 다들 피곤해 보였어요. 옆에 서 있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남자는 한 손으로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출근할 때도 손잡고 다녔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서로 기대고 섰었고 주말이면 손잡고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손잡는 것도 어색해지고 같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지고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메일이 2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읽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했어요. 9시 30분쯤 동료 수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민영 책상 위에 살짝 내려놓았어요. 민영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영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별거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면 말해. 알았지.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수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영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동료들과 떠들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민영은 핸드폰을 꺼내 준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점심 먹었어 라고만 짧게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민영은 생각했어요. 왜 보냈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보낸 것 같았어요. 결혼한 부부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거.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20분이 지나도 없었어요. 민영은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어요. 이응이응 두 글자뿐이었어요. 민영은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우리 대화의 전부구나. 오후 내내 일을 했어요.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이었어요. 퇴근까지 30분 남았어요. 민영은 정리를 시작했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하고 컴퓨터를 정리했어요. 6시가 되자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반대였어요. 집에 가봤자 준환이 있고 대화도 없고 각자 시간만 보내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배달시켜야 하나?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며 민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준환이 받아놨나 봐요. 민영은 택배 상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준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것도 귀찮았어요. 택배 받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준하는 아직 퇴근 안 한 모양이었어요. 민영은 불을 켜고 택배 상자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TV를 켰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가방을 방에 놓고 나와 소파에 누웠어요.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환이 들어왔어요. 민영은 고개를 돌려 준환을 봤어요. 준환도 민영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준환은 신발을 벗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던지고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쯤 지나서 준환이 방에서 나왔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녁 어떻게 할까? 민영이 준환한테 물었어요. 준환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배달시키자. 뭐든 상관없어. 준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민영은 배달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뉴를 봤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일식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땡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야겠다 싶어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3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민영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준하는 옆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영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았어요. 부엌으로 가져가 포장을 뜯었어요. 식탁에 치킨을 놓고 접시 2개를 꺼냈어요. 준하나 왔어. 민영이 불렀지만 준하는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가보니 준하는 여전히 게임에 몰두해 있었어요. 헤드셋까지 끼고 있었어요. 민영은 준한의 어깨를 툭 쳤어요. 준한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치킨 왔어. 민영이 말했어요. 준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게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갈게. 준한이 말했어요. 민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치킨을 한 조각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나서 준한이 왔어요. 식탁에 앉아 치킨을 집어먹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SNS를 보고 준하는 게임 커뮤니티를 보고 민영은 준한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화요일 저녁 9시가 넘었어요. 민영은 아직도 회사에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감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20분이었어요. 민영은 한숨을 쉬며 파일을 저장했어요. 사무실엔 몇 명만 남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들 야근 중이었어요. 민영은 핸드폰을 꺼내 준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먹었어. 야근하다가 지금 나가. 라고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가방을 챙겼어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인사했어요.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한한테서 온 답장은 아직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준한한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1시간 뒤에 온 답장이었어요. 이응이응 2글자만 달랑 있었어요. 민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검은 터널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배가 고팠어요. 점심 먹고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야근하느라 뭘 먹을까 생각하며 민영은 배달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뉴를 둘러봤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족발, 보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땡기는 게 없었어요.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지 고민하다가 그냥 치킨이나 시켜야겠다 싶어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어요. 집 도착 시간에 맞춰서 배달 오도록 설정했어요.
40분 후 도착 예정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배달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관 앞에 놓아달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준환이 있을 텐데. 인사하고 각자 할 일하고 말도 없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치킨이 놓여 있었어요. 따끈따끈한 상태였어요. 민영은 치킨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민영은 신발을 벗으며 준환 쪽을 봤어요. 준환도 잠깐 민영을 쳐다봤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왔어. 준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응, 민영도 짧게 대답했어요. 치킨 시켰는데 같이 먹을래? 민영이 물었어요. 준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 배불러. 아까 라면 먹었어. 알았어. 민영은 치킨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접시를 꺼내 치킨을 담았어요. 콜라도 한 캔 꺼내서 컵에 따랐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 민영은 치킨을 한 조각 먹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보니까 친구들이 남편이랑 저녁 먹은 사진을 올렸어요. 수진이는 남편이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더라고요. 파스타 사진이랑 와인 사진. 지은이는 남편이 만들어준 저녁 먹었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민영은 화면을 끄고 치킨을 계속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어서 삼키는 것뿐이었어요. 기름기가 입안에 남아서 불쾌했어요. 콜라로 입을 헹궜어요. 반도 못 먹고 민영은 포기했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어요. 치킨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으며 민영은 거실을 봤어요. 준환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거실로 나가서 준환 옆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같이 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흘렀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민영이 입을 열었어요. 너 오늘 뭐 했어? 준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랬지. 뭐 재밌는 일 있었어? 민영이 다시 물었어요. 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없었어. 그냥 바빴어. 그래. 민영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준환도 민영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어땠어? 야근 힘들었어. 이런 말도 없었어요. 민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야근했다는 것도 관심 없나 봐. 시간이 흘러 10시가 됐어요. 민영은 일어나서 말했어요. 나 씻을게. 준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계속 TV만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욕실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옷을 벗고 거울을 봤어요. 몸이 야위어 보였어요.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을 맞았어요.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민영은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서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어요.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빨간 게 조금 가라앉았어요.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었어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준환이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우민영도 침대에 누웠어요. 준환과 반대편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영은 유튜브를 보고 준환은 게임 방송을 보고 준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영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민영이 덧붙였지만 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응 소리만 냈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만 봤어요. 시간이 흘러 11시가 됐어요. 민영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준하나 잘게. 민영이 말했어요. 준한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래, 잘 자.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민영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어요. 준하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준한의 얼굴이 보였어요. 자는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민영은 손을 뻗어 준한의 얼굴을 만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을 다시 걷었어요. 왜 만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만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12시 40분이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결혼 생활 무료함, 대화 없는 부부 감정, 식었을 때 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민영은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대화가 없다, 감정이 식었다, 이혼하고 싶다. 댓글들도 읽었어요. 나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힘내 버텨 등등. 민영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슬펐어요.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영은 다시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 2시 시간만 흘러갔어요. 민영은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 2시 30분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민영은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준하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게임하는 소리였어요. 총소리, 폭발음, 그리고 준한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 야, 거기 저기 있어. 조심해. 준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민영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10시 15분 카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친구 지은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언니, 주말에 우리 집들이 올 수 있어. 민영은 메시지를 읽고 생각했어요. 집들이 가야 하나, 귀찮은데.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주말에 할 일도 없고. 민영은 답장을 보냈어요. 응, 갈게. 몇 시에? 지은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이 시쯤 와. 주소 보낼게. 좋아, 알았어. 민영이 답장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물었어요. 매형도 같이 와. 민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오빠는 바쁠 것 같아. 나 혼자 갈게. 준한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가기 싫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니, 사실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또 연기해야 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늦게 잤거든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준한이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헤드셋을 끼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먹을 게 없었어요. 어제 남은 치킨이 있긴 했지만 아침에 치킨을 먹고 싶진 않았어요. 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SNS를 보니 친구들이 주말 아침 사진을 올렸어요. 수진이는 남편이랑 브런치 카페에 갔더라고요. 팬케이크랑 커피 사진. 지은이는 남편이랑 산책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뒷모습. 민영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지냈지? 1시간쯤 지나서 민영은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준하는 여전히 게임 중이었어요. 민영이 준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점심 뭐 먹을까? 준하는 게임에 집중한 채로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잠깐만. 민영은 그 자리에 서서 준한을 봤어요. 게임 화면만 뚫어지게 보는 준한.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말하면서 나한테는 잠깐만이라고만 하네. 민영은 다시 물었어요. 아무거나 말고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준한이 헤드셋을 한쪽만 벗으며 민영을 봤어요.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점심때 됐잖아. 민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준하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미안, 게임하느라 몰랐어. 그냥 배달시키자. 뭐든 상관없어. 민영은 한숨을 쉬며 배달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며 메뉴를 고르는데 준하니 다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민영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민영은 화면을 보다가 그냥 중국집 음식을 주문했어요.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주문하고 나서 민영이 말했어요. 나 오후에 친구 집들이 가야 돼. 준하는 게임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너도 같이 갈래? 민영이 물었어요. 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 피곤해. 너 혼자 다녀와. 알았어. 민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같이 가자고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영이 나가서 음식을 받았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준하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가보니 준하는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몰두해 있었어요. 민영은 준하의 어깨를 툭 쳤어요. 준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음식 왔어. 민영이 말했어요. 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야, 나 잠깐 밥 먹고 올게. 민영은 혼자 먼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3분쯤 지나서 준하이 왔어요. 식탁에 앉아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짜장면을 먹으며 준하를 봤어요. 준하는 핸드폰으로 게임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라도 대화 좀 하면 안 될까? 민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10분 만에 식사가 끝났어요. 준하는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다시 게임을 시작했어요. 민영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주말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같이 있어도 완전히 따로였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민영은 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거실에서 준하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게임 친구들이랑 재밌나 봐요. 민영은 립스틱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는 웃지도 않으면서. 1시 반쯤 되어서 민영은 준비를 마쳤어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간다 올게. 민영이 말했어요. 준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응라고만 했어요. 조심해서 와 같은 말도 없었어요. 언제 올 거야 같은 질문도 없었어요. 민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준하는 여전히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민영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집이 감옥 같아 나가면 자유로운 느낌,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 지은이 집에 도착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넓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지은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언니 왔어. 어서 와. 민영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다른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수진이 민영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영아, 여기 앉아. 민영은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과일을 깎아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들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지은이네 집 구경도 하고 침실도 보고 주방도 보고. 수진이 민영한테 물었어요. 언니 요즘 어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민영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남편분이랑은 잘 지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민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응, 잘 지내. 민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부러워. 우리 남편은 주말에도 친구들이랑만 놀아. 수진이 말했어요. 언니네는 좋겠다. 싸우지도 않고.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민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우리도 싸워. 아니, 싸우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친구들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됐어요. 민영은 집에 가야 했어요. 친구들과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하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왔어. 준하니 짧게 말했어요. 응, 민영도 짧게 대답했어요. 민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6시 30분. 저녁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어요. 민영은 씻으러 욕실로 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방으로 들어가니 준환이 들어와 있었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영은 준환 옆에 누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어요. 준환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민영은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나갈까 봐. 준환은 알았다고만 했어요. 응, 그래.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준하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민영은 시댁에 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침실 옷장을 열고 옷가지를 꺼냈어요. 자기 옷이랑 준한 옷이랑 같이 챙겼어요. 선물로 가져갈 한과랑 과일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거였어요. 가방에 하나씩 넣으며 민영은 한숨이 나왔어요.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준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민영이 거실로 나가서 물었어요. 준하나 준비 다 했어? 준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직 뭐 준비할 게 있어? 옷이랑 세면도구. 민영이 말했어요. 아, 그거 민영이 내가 챙겨줘. 준환이 말했어요. 민영은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준한 것까지 다 챙겼어요. 옷세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가방을 다 싸고 나니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12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민영이 말했어요. 준비 다 했어. 씻고 나올래? 준하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영아, 오늘 몇 시쯤 도착하니? 민영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이 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조심히 와. 음식 많이 준비해놨어. 민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서 준환이 나왔어요. 깔끔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출발할까? 준환이 말했어요. 응. 민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1시간쯤 가다가 준환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좀 잘 지내자. 민영이 준환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어머니 앞에서 잘 지내자는 거지. 준환이 설명했어요. 민영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 준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어요. 민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행복한 부부, 다정한 부부, 서로 아끼는 부부. 그런 척을 해야 하는구나. 시댁에 도착했어요.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 차를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민영을 안아주셨어요. 민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민영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어요. 준환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민영과 준하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신우이네 가족이 벌써 와 있었어요. 신우이랑 신우이 남편 그리고 조카 둘, 올케 언니 왔어요.
신우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영은 신우이를 안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조카들이 뛰어왔어요. 고모 왔어요. 고모 보고 싶었어요. 민영은 조카들을 안아주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조카들만은 진짜 사랑스러웠거든요. 고모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시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어요. 준하나 왔구나.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하니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민영을 불렀어요. 민영아 이리 와서 좀 도와줘네 어머니. 민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신우이도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기를 썰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부엌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세 사람이 정신없이 요리를 했어요. 신우이가 민영한테 물었어요. 올케 요즘 어때 잘 지내? 민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언니는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힘들어. 남편이랑 맨날 싸워. 애들 교육 문제로도 싸우고 돈 문제로도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올케네는 보기 좋아. 오빠가 올케한테 잘해주잖아. 싸우는 것도 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안 싸워? 민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안 싸워지더라고요. 민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부러워.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데. 신우이가 말했어요. 민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싸우는 게 오히려 부러워. 우리는 싸울 만큼 감정도 없거든. 관심도 없고. 거실에서는 준하니 시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준하나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 바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준하니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네 아버지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준하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민영이도 잘 챙겨줘야 한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네 아버지 항상 잘 챙기고 있습니다. 준하니 대답했어요. 민영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챙긴다는 게 웃겼어요. 언제 나를 챙긴 적이 있나? 언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 저녁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고생했어. 준하니 민영의 그릇에 고기를 놓아줬어요. 민영도 준하의 물잔을 채워줬어요. 신우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봐 저렇게 잘 챙겨주잖아. 우리 집은 밥 먹을 때도 각자야.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너희 둘 참 보기 좋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7년 됐습니다. 준하니 대답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직도 신혼 같아.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민영과 준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민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연기라는 걸 준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가식이라는 걸식사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권하시고 시아버지가 술을 따라주시고 조카들이 제잘거리고 민영은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입가의 웃음이 점점 굳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시어머니가 민영 손을 잡았어요. 민영아 너 손 좀 봐. 베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요리하다가 살짝 베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영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약상자를 가져와 민영 손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준하니가 잘해줘야 하는데 준하니도 잘해주고 있어요. 민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민영은 준한 옆에 앉았어요. 준한이 민영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오시며 물었어요. 너희 애는 언제쯤 계획이니? 민영과 준하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천천히 하려고요. 준하니 먼저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해야 되지 않겠니?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민영은 불편했어요. 아이 이야기는
준환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요즘은 아이 이야기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어요. 민영과 준하는 시댁을 나섰어요. 인사를 하고 차에 탔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힘들었다. 준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진짜 피곤해. 어머니 말씀 어떻게 생각해? 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 말이야. 준한이 확인했어요. 응.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겠어. 준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민영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 요즘 관계도 이런데 애는 무슨 애. 민영이 속마음을 꺼냈어요. 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각자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각자 씻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민영이 천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하나 우리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 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민영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쪽을 보고 누웠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민영은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한 달 넘게 안 했네. 정확히는 한 달 반쯤 된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놀라운 건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만 안 해도 신경 쓰였을 텐데 이제는 한 달 반이 넘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렇게 무관심해질 수 있구나. 민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난 건가? 저녁에 준환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평소처럼 각자 할 일하고 말도 없고 밤이 됐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민영은 천장을 보다가 준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준환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준환아. 민영이 조용히 불렀어요. 준환이 민영을 봤어요. 응. 왜? 우리 요즘 안 하잖아. 민영이 말했어요. 준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그러네. 신경 안 써. 민영이 물었어요. 준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하고. 민영도 잘 모르겠었어요.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텐데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난 건가? 민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준환이 몸을 돌려 민영을 봤어요. 할까? 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기 싫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응. 민영이 대답했어요. 준환이 민영에게 다가왔어요. 키스를 했어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예전에 그 설렘이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지만 차가웠어요.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민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준환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하는 거였어요. 끝났어요. 준하는 바로 몸을 돌려 반대편을 봤어요. 민영도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서로 안고 이야기했었는데 달라진 거 어땠어? 기분 좋아?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었는데 이제는 바로 등을 돌렸어요.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민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부부관계인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가? 이건 그냥 의무 아닌가? 옆에서 준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자는 것 같았어요. 민영은 화장실로 갔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죽어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난 거야. 이제 진짜 끝인 거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준하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어요. 민영은 침대 끝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1시였어요.
SNS를 보니 친구들이 행복한 사진을 올렸어요. 수진이는 남편이랑 기념일 데이트한 사진, 꽃다발이랑 선물 사진, 지은이는 남편이 깜짝 이벤트 해줬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민영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우리는 기념일도 까먹었는데 이런 이벤트는 상상도 못하겠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만 들었어요. 우리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근데 이혼할 용기도 없어 무섭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준하는 벌써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준하니 먹다 남긴 시리얼 그릇이 있었어요. 우유가 조금 흘러 있었지만 닦지 않았더라고요. 민영은 그릇을 치우며 어젯밤 일을 생각했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섭섭하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구나. 어느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민영한테 물었어요. 언니 다음 주 금요일 회식 참석하세요. 민영은 달력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났어요. 뭐였지? 참석할게요. 민영이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민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금요일이 무슨 날이지 뭔가 중요한 날 같은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녁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어요. 잠들기 직전에야 생각났어요. 결혼기념일이잖아. 민영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옆에 준환이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민영은 준환을 보며 생각했어요. 깨워서 말해줄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준환도 모를 거야. 민영은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혼기념일을 까먹다니. 우리 관계가 정말 이렇게 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준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준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민영은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준환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는 준환을 보며 민영은 생각했어요.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결국 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환도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다녀올게.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준환도 까먹은 거였어요. 민영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어요. 민영아 오늘 결혼기념일 아니야 축하해. 민영은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 근데 우리 둘 다 까먹었어. 민영이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둘 다? 수진이 놀란 문자를 보냈어요. 응 아침에 생각났는데 말 안 했어. 왜 말을 안 해? 수진이 물었어요. 그냥 민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 때 회식 자리로 갔어요. 동료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웃고 떠들었지만 민영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혼자 회식 자리에 있다는 게 슬펐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왔어요.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영아 괜찮아?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민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화장이 번졌어요. 다시 화장을 고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밤 11시쯤 회식이 끝났어요. 민영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준환한테서 온 문자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환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헤드셋을 끼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영은 신발을 벗으며 준환을 봤어요. 준환도 잠깐 민영을 쳐다봤다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왔어. 그게 전부였어요. 민영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둘 다 잊었어.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야. 민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 후에 준환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영은 자는 척했어요. 준환도 옆에 누웠어요. 민영은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에요. 민영은 조용히 울었어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영은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책장에 쌓인 먼지를 닦고 책들을 정리했어요.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 결혼 앨범이 나왔어요. 하얀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민영은 앨범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손으로 쓱쓱 닦았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준하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민영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영, 턱시도를 입은 준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영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준한이 민영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봤어요. 피로연 사진, 하객들과 찍은 사진, 부모님과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도 나왔어요.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서로를 보며 웃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민영은 사진 속 준한을 봤어요. 눈빛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 때는 진짜 나를 사랑했었구나. 민영은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손을 놓지 않았고 계속 웃었고 계속 이야기했었고. 민영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거실에서 준한이 민영을 불렀어요. 민영아. 민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앨범을 덮었어요. 응. 왜? 민영이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준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영은 앨범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준한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준한이 물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민영이 대답했어요. 준한은 민영이 들고 있는 앨범을 봤어요. 그게 뭐야? 결혼 앨범. 민영이 보여줬어요. 준하는 앨범을 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민영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관심도 없구나. 우리 결혼 앨범에도 관심이 없구나. 민영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헤어져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민영이 물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 준하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민영은 짜증이 났어요. 맨날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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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민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하는 놀란 표정으로 민영을 봤어요.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맨날 이래. 맨날 아무거나. 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라면 먹자. 민영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끓이면서 민영은 앨범 생각을 했어요. 저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면이 다 끓었어요. 식탁에 두 그릇을 놓고 준한을 불렀어요. 준한이 와서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조용했어요. 젓가락 소리와 후루룩 소리만 들렸어요. 민영이 입을 열었어요. 준한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하는 라면을 먹다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얘기. 우리 요즘 너무 이상해. 민영이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준한이 물었어요.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 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나도 느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영도 몰랐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이상하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영이 물었어요. 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준한이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라면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준한이 옆에 왔어요.
내가 할게. 민영은 놀랐어요. 준환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민영이 말했어요. 같이 하자. 준환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민영이 씻으면 준환이 닦고 오랜만에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색했어요. 말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설거지하면서도 장난치고 웃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민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환도 곧 들어왔어요. 옆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두 사람은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알람이 울리고 민영은 눈을 떴어요. 옆에 준환이 자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자고 있었어요. 민영은 조용히 일어나 씻었어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화장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환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영은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준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잘 다녀와 같은 말도 없었어요. 민영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이메일 보내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오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영은 집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하는 벌써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민영도 인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었어요. 민영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준하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식탁에서 각자 먹었어요. 밤이 되자 각자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화요일도 똑같았어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똑같았어요. 알람 씻기, 출근, 일하기, 퇴근, 저녁 핸드폰, 잠들기,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변화 없이 흘러갔어요.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민영은 늦게 일어났어요. 준하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민영은 방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점심때가 되자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식탁에 앉아 각자 먹었어요. 오후에 민영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준하는 계속 게임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준하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일요일도 비슷했어요. 각자 약속이 있어서 각자 나갔다가 각자 돌아왔어요. 또 한 주가 시작됐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민영은 이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민영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예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좋아지지도 못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민영은 옆에 자고 있는 준환을 봤어요. 이 사람과 나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부부일까? 룸메이트일까?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일까?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민영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고 씻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자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고 해피엔딩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대화가 없고 여전히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분 계신가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감정도 없는 관계.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결책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할 용기도 없고 노력할 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면 이런 솔직한 이야기 계속 만들게요.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길 잘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우리 하루하루 버텨봐요.